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과 동아쌤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학 공부가 중요해서 수학의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하는데, 이제 뭐 각 과목마다 분명히 다릅니다. 오답 노트 정리하는 거. 근데 수학 오답 노트를 정리해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작성을 하면 문제를 다 써요. 그래서 해설답을 다 적어요. 이렇게 써요. 그쵸? 네. 근데 이러면 이제 이게 숙제를 위한 오답 노트지, 이게 진짜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지. 오답 노트지 뭔지를 설명을 한 번도 안 해줬다는 거죠, 애들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 나가기 전에 수학을 위해서 필요한 노트들이 뭐 있나 보면, 첫 번째는 개념 공식 노트예요. 개념 공식 노트 쓰죠, 지금? 동영상 보면서? 네가 쓰고 있는 게 뭐라고? 개념 무슨 노트? 개념 공식 노트.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게 두 번째가 실수 노트야. 내가 실수한 건 다 쓰는 거야. 나한테 벌 주는 거야. 쉬운 계산도 실수했으면. 실수 빨갛게 딱 칠하고. 이거 실수했다고. 나중에 그거 쓰기 싫어라도 실수 안 해야 되지. 실수 노트는 꼭 써야 돼. 근데 이 실수가 무슨 실수야? 애들이 계산 실수래. 그럼 계산 어떤 거죠? 그 실수를 쫙 보여줘야, 아, 이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야.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걸 좀 더 개념을 생각하면 이거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 그치? 실수 노트를 써요. 개념 노트도 쓰고, 실수도 쓰고, 세 번째는 오답 노트. 근데 오답 노트를 쓸 때, 이거를 쉬운 문제는, 간단하게 틀린 문제는 해설을 읽어봐서 이걸 한 줄로 정리해서, 한 줄 정리해요. 한 줄로 간단하게. 이거를 잘못 알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있다. 오케이? 어떤 거는 한 줄 정리하고, 어떤 거는 두 줄 정리하고, 어떤 거는 세 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오답 노트 쓰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잖아. 아무 문제 다 쓸 필요는 없잖아. 그치? 응? 그래서 이게 오답 노트야. 그 다음에 4번. 몰라 노트. 이건 도저히 못 풀어, 나는. 몰라. 이 과정 다 몰라요. 그럼 문제도 쓰고 과정도 쓰고 다 써야지. 이 문제 다 쓰고 해설 다 쓰는 거는 몰라 못해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오답 노트 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이나 두 줄이나 세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 그래서 다 그 다음에 자, 개념 공식 노트, 실수 노트, 오답 노트, 몰라 노트 하나가 더 필요해. 하나가 만약에 더 있다면 나는 5번 꼭 만들으라 그러는데 핵심 암기 노트. 이 실수한 것도 오답도 몰라도 개념 공식도 전부 다 한 줄로 바꿔가지고 딱딱딱 1 이거 외워야 돼, 2 이거 외워야 돼, 3 이거 외워야 돼. 그치? 그래야 이게 최종 정리해가지고 최종 암기를 하지. 그래야 공부를 잘하지. 그치? 근데 현재 상황에서 너는 뭐만 쓰고 있는 거야? 개념 공식 노트만 쓰고 있는 거야. 알고는 있어야지. 안 알려줘서 못 쓰는 거랑 다르잖아. 애들이 뭐냐면, 쌤, 오답 노트 다 적었어요. 그래, 어디가 어렵니? 그랬더니, 여기 이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하고서 그걸 표시하는 똑똑한 건데, 오답 노트 다 적었어요. 뭐 몰라? 몰라요. 뭐 모르는지 몰라요. 그럼 점수도 다 수업해야 돼. 그러면 이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 말을 적어놓으면 말도 안 해도 돼. 어떤 애는, 근데 선생님, 제 해설은 이렇게 풀었는데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오, 짱이지. 그렇지 않냐? 오답 노트는 당연하게, 그지? 문제도 요약해서 정리해. 그러면 문제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다. 그대로 5줄이랑 5줄 다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요약해서 쓰는 동안에 이 문제가 정리돼서 요약해서. 너 풀어봐서 알지? 어? 유형 문제 말 쓰려고 그러면 X가 호수를 3km. 그걸 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써야 문제를 이해할 수 있지. 그걸 연습해야지. 그 다음에 문제를 끊어가지고 이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야. 근데 첫 번째 조건은 뭐, 두 번째 조건은 뭐 자연수일 것, 두 번째 조건은 뭐 B가 A보다 빠를 것, 세 번째 조건은 뭐 X와 Y의 관계는 뭐일 것. 이렇게 써서 조건별로 조건을 다 짜줘야 되잖아. 이렇게 적어두는 게 더 좋지. 그래서 문제의 의미인 그 공식이나 개념도 옆에다 딱 써놓으면 비교되고 좋지. 활용하는 거.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이제 오답노트라고 문제 다 쓰고 다 쓰면 하위 공부요. 어? 이렇게 쓰라고 했더니 아 몰라요. 저는 쓰는 게 편해요. 아, 쓰는 게 편하지.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몇 개 못 쓰지. 그래서 나중에 인생은 안 편하지.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오답노트를 이렇게 쓰라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문제 정리야. 여기는 뭐라고? 문제. 블러블러.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M 나의 해설 여기까지 풀었다고 모르겠다고. 여기는 뭐라고? 솔브 해결책 해설이 뭐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한 줄이나 두 줄로 정리해봐. 한 줄 두 줄 정리. 그래서 뭘 배웠는지 이거 조심해야 될 거. 이렇게 쓰는 게 한 문제 퍼펙트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다 M 쓰고 여기다 이 솔브 해결은 뒷장에다만 쓰고. 왜 자꾸 본대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뒷장에다만 솔브 해결책 쓰고 자세하게. 그런 다음에 이걸 해결책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여기다 관련되는 공식도 써보고 이렇게 한대. 그런데 여기다는 그럼 뭘 쓰냐면 내 문제점이 있으면 이걸 해결할 방법을 여기다 이렇게 쓴대. 그럼 앞뒤로 한 장을 쓰는. 이게 퍼펙트한 오답노트를 쓰는 방법. 아 하나 더 있어야 된다. 노트. 요 연습장. 자 간단한 문제나 쉬운 문제는 책에다 써 풀어도 되고 두 번째는 연습장이 있어야 돼. 연습장. 근데 연습장을 쓸 때 왜 반절을 나눠서 쓰라고 그러냐면 시험지를 나눠두면 이렇게 시험지가 있잖아. 그럼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 한 문제 있고 여기 한 문제 있고 이만큼 공간이 비든지 아니면 통째로 비어 있어. 고등학교 시험 중에. 요 공간에다 푸는 거예요. 공간에. 그러니까 이 연습장에다가 쓸 때 애들한테 문제 풀으라고 했더니 이게 반 딱 접어갖고 막 따닥따닥 붙였는데 1 해갖고 문제 간단히 쓰고 한 줄 비고 해설 쓰고. 그럼 이 개념하고 이 개념이 딱 다르면 좀 이렇게 좀 쓴 다음에 또 두 줄 정도 비고 2 하고 또 풀고 문제 쓰고 쓰고 계산 과정에서 개념 같은 거 변하면 또 바꾸고 이렇게 쓰고 그러면 한눈에 다 보이잖아. 근데 이걸 모르겠잖아. 그럼 이걸 비워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치고 여기 공간을 비워놓으면 선생님이 여기다 추가로 설명해 주잖아. 그치? 따닥따닥 묻혀 쓰는 거 아니야. 종이가 싸지 과외비보다. 과외비 한 달치는 노트 200권 500권은 사. 아니야? 500권은 아니더라도 100권은 사. 그러니까 띄엄띄엄 써야 돼. 여기에 M 써있는데 뭐라고? 어디까지 풀었는지 자기도 적어봐야지. 제가 뭐 자기가 결국은 어디까지 나는지. 아니야? 틀린 과정을 써야 틀린 과정을 고쳐주지. 풀이 과정 생각을 못했으면 이 솔브에서 나는 여기를 생각 못했어. 여기다 쓰고. 이거는 이 공식을 떠올려서 했어야 돼. 이거 모르면 이거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 안 그래? 네. 그 풀이 과정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틀린 문제를 쓰는데 이거는 아주 어려운 몰라놓고 모르는 거 설명드릴 때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풀었는데 간단하게 알으면 한두 줄로 정리해야지. 한두 줄로. 안 그러냐? 네. 어떤 거는 이거 공식은 A 플러스 B 가로 열고 A 마이너스 B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돼. 그것만 알면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걸 다 쓰면 시간 낭비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답노트도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려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치? 자, 그런 상황에서 보면 어쨌든 해설을 보면 문제 해결을 하는데 해설을 보면 알겠대. 공부할 때는 모르겠는데 그런 애들 많은 거. 그러면 어느 부분 해설을 봤는데 알겠는지를 해야 돼. 이 부분을 봤더니 알겠다. 새로 알았다. 이 부분을 하니까 그럼 이걸 왜 생각을 못 해냈는지를 그걸 배워야지. 네. 자, 거기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선생님은 샤프로만 쓰라고. 연필로만 쓰라고. 볼펜으로 쓰지 말고. 지워야 되니까. 왜 지울 시간 어딨어? 쭉쭉 긋고 그냥 또 풀어야지. 볼펜으로 풀어도 돼. 먹으라 푸는 게 무슨 상관이야. 맞히기만 하면 되지. 거기다 또 어떤 선생님은 문제집안은 풀지 말라고. 쉬운 문제인데 뭐 연습장에다가 문제집을 살살살살 해갖고 그냥 다 풀어버리면 되지. 책 물려줄 거예요? 반복해서 풀어야 돼. 그러지. 반복해서 풀 거는 안 돼도 되지. 근데 한 번에 뭐 쉬운 거는 그냥 문제집에다 풀어버려도 간단하게. 근데 어려운 거는 두세 번 풀어야 되지. 그럼 힌트가 있어야지. 그치?
그러면 자 1번이랑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틀렸어. 그러면 여기 1, 2, 3, 4 1, 2, 3, 4 이렇게 선택지가 있지? 요 공간 비어있지 그치? 그럼 여기다가 힌트를 쓰는 거예요. 간단하게 힌트를 H 해갖고 힌트 땡땡. 근데 다음번에 봤더니 이 힌트 보니까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아 그러면 오답 중에 안 해도 돼. 근데 다음번에 또 틀렸어. 그러면 이 힌트를 좀 더 자세히 위에다 또 한 줄 더 써야지. 그랬더니 아 알겠어. 그러면 이게 뭐라고? 오답 정리요. 오답 정리 하라니까 꼭 노트에다만 해야 돼? 오답 책은 안 돼? 돼.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애들한테 이거 써나가지니까 이거 쓰고 말어. 쓰고 다 했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 알아야 되고 여기서는 뭐 여기서는 곱셈 공식을 사용하고 여기는 꼭지점의 방정식을 알고 여기는 그래서 평행이동을 알아야 돼. 그러면 곱셈 공식 화살표 곱셈 공식을 써 직접 꼭지점의 방정식 써. 그 다음에 평행이동 개념 써. 그러면 이거 다음에 이거 이렇게 써놔야 요점 정리한 거 아니야? 그대로 해설 쓴다고 요점 정리가 된 게 아니거든. 그치? 그러니까 오답 정리를 지금 내가 이렇게 다양하게 왜 얘기해줘? 아니 문제를 틀렸을 때 공부하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풀고 보고 틀렸네? 그런 내용이네 끝. 그럼 안 된단 말이요. 오답 노트를 모조리 다 단다. 이해하고 눈으로 본다. 아니라 손으로 정리한다. 손으로. 그지? 자 해설을 읽었으면 꼭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해설 보지 말아야 된다고 다 보면 애가 안 된다고 90점 이상 해설 한 번 공부를 못해 60점 70점은 선생님이 설명해 줄까지 기다려? 아니잖아. 해설 보고 공부해야 되잖아. 해설에다가 내가 뭘 이해 못하는지 밑줄을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모르겠다 간단하게 써놓자. 그치? 그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표시하고 이거는 이 공식을 이용해야 돼. 나는 이 생각을 못했어. 이렇게 써놓든지. 그래야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오답이 발생한 이유를 써야 돼. 이유. 왜 오답이 발생했냐. 그때 간단하게 계산 실제요. 그냥 그 해설 보니까 알겠어요. 뭘 알겠는데. 그랬더니 제가 삼각형에 이등변 삼각형 양극각 있는 걸 몰랐어요. 같은 걸 몰랐어요. 그럼 그걸 써놔야지. 계산 실수를 했으면 어떤 계산 실수인지 그걸 정확하게 써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실수를 예방하지. 개념이 부족했으면 어떤 개념이 부족했는지 정확하게 써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문제 푸는 과정에서 설계를 못했으면 어떤 부분을 보고 설계를 못했는지 써놔야 되고 어떤 조건을 빼먹었으면 그 빼먹은 조건이 뭔지를 써놔야 돼. 그래야 조건을 나중에 안 빼먹게 해주는 거예요. 틀릴 이유가 자세할수록 이런 거야. 네가 병원에 갔는데 아파요. 치료해주세요. 뭐라고 하냐, 의사가? 어디요? 이분일까요? 발 아파요? 배 아파요? 뭐 아파요? 그때 눈 아파요. 갔어. 어디 아프세요? 아파요. 눈이요? 어떻게 아파요? 그냥 아파요. 그럼 어떡하냐? 너무 시간 많이 걸리지, 그지? 조사 다 하려면. 그러니까, 어디를 정확하게 모르는지 찾는 것 같아, 공부요. 그 다음에, 오답 노트 쓰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갖고 하게 이렇게까지 다 써놔. 그럼 어디다 설명해?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쓰면 자기가 여기다 쓰면 이만큼은 비워놔야 옆에다 선생님이 설명을 추가로 하든지 뭐 하든지 알 거 아니에요. 자기도 추가로 설명을 써놓고. 그러니까 보조 공간이 있어야 돼요. 빈 공간이. 맞아요? 네. 자,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오답이 발생하면. 그치?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해설이 최대한 자세히 나온 수학 문제집이나 문제들을 푸는 거야. 근데 어려울수록 이 해설, 여기서 여기에 있는 사이에 해설이 비어있어. 안 해줘. 왜 안 해주게? 아니까. 고난도 문제지와 하위권 문제지의 차이가 뭐냐면 하위권은 해설이 다 있어. 하나도 안 빠지고. 고난도는 그 해설을 다 쓰면 답안지만 A4 3장이에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나중에 점점 해설을 꼬박꼬박 보고를 할 줄 알아야 공부할 줄 알아야 상위권 문제지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단계적인 풀이를 해설을 이해 못하면 단계적으로 문제지를 낮춰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답노트를 쓰는 이유는 내가 문제점을 분석해서 그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생각해보기 위해서 그렇지. 오답 여기 있어요. 썼어요. 끝. 그거 절대 아니라고. 어? 누적 기록부, 학습 누적 기록부 내가 왜 쓰라고 그랬어? 분석해주려고. 피드백하고 발전하려고. 그지? 오답노트도 그렇단 말이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심화된 개념이나 관련 개념을 쭉 모아두는 게 이깨보라고 암기노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마름모의 대각선은 직교해 2등분해 이렇게 써놓는 거 있지. 그런 거에다가 암기노트에다 써놓고 계속 읽어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원래 공식이라고 나온 거 이만큼이거든. 이만큼. 이거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흩어져 있어. 문제에 숨어있는 짜잘한 공식, 짜잘한 개념, 이것들을 다 모아서 오답노트로 딱 해야 이게 끈끈해지고 단단해진데, 한번 생각해보고 날리고 생각해보고 날리고 그러면 맨날 잡으려고 잡혀? 파리를 안 잡히잖아. 사이를 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답노트 하면서 그 문제와 문제, 개념과 개념을 연결시키는 개념들, 공식 책에는 안 나오는 미세한 개념들,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미세한 개념들. 자, 수학 노트보다 수학 공부한 시간이나 공부 시간에 풀이한 문제수가 적어도, 그리고 그 오답노트를 쓰면 1, 2, 3, 4, 오늘부터 해갖고 쭉 해서 한 달 동안 해보고, 일주일 동안 해보고, 이렇게 번호 매겨서 오답노트 쓴 거,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수 자기가 문제 푸는 것도 연습장에다 풀면서 1, 2, 3 해서 또 여기 딱 봤더니 내가 50절 풀었어. 틀린 거 여기다 오답노트 정리했더니 10개야. 그럼 50분에 10. 이렇게 딱 되는 거 아니야? 그 오답노트 정리한 것 중에서 3개를 모르겠어. 그럼 50분에 10/3. 50개 푸는 거, 오답노트 쓰는 거 10개. 그 중에서 모르는 거 3개. 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문제 공부, 수학 공부 계획도 짤 수 있고,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불가능한 거야. 오답노트를 얼마큼 하고, 1시간에 얼마큼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알아야 이 수학을, 문제지를 이걸 풀고, 이걸 풀고, 이걸 풀고, 이걸 풀면 몇 달 후에는 몇 점 정도 맞겠다. 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데, 너 1시간에 몇 문제 풀 수 있냐? 몰라요. 오답노트 정리했냐? 그러는데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뭐 틀리냐고, 뭐 모르겠냐? 하나도 몰라요. 그럼 수학 성분도 다시 해야지. 수는 뭐냐? 수학이 뭐냐? 수의 규칙성을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수가 뭐 있냐? 자연수, 정수, 유리수. 그것도 또 해? 맨날 그거만 해?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걸 표현해서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림 그리기 힘들면 그냥 그림 딱 복사해갖고 붙여버려도 돼. 그런 함수식. 어떨 때는 한번 그려보기도 하는 거고. 그치? 일정 부분 그려봐야, 이런 식으로 생기구나.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잘못 그렸구나. 그럼 왜 잘못 그렸는지 설명할 수 있지. 어쨌든, 자, 이 오답노트가 있어. 그랬더니 한 장에 A4에다가 썼는데 간단해. 그래서 한 줄 정리했어. 그럼 텅 비어놨어. 왜 그랬니? 그랬더니, 쌤, 여긴 집합 오답노트만. 1, 뭐 몰랐어? 2, 2줄로 써. 이런 어려우니까. 3번은 좀 어려워서 5줄로 써. 그래서 제가 모르는 오답노트 종류예요. 핵심 오답노트예요. 오답노트 핵심으로 한꺼번에 다 했어요. 그래서, 오, 잘했다. 빈 공간도 있어야 되고, 심화 설명할 때도 있어야 되고, 그치? 그래서 이 오답노트를 몇 번 봤는지 여기다가 오른쪽에다가 발열정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걸 다시 봐야 의미가 있지. 이거 오답노트 정리해서, 난 이건 잘못해. 끝. 안 봐. 나 이거 몰랐어. 끝. 안 봐. 그럼 소용없잖아. 그러니까 오답노트는 반복해서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오답노트가 아니라 오답 문제도 할 수 있어요. 오답 책도 할 수 있다는 거지. 1번하고 2번에는 틀렸어. 그러면 여기다 해설을 보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간단한 힌트 쓰고 다음에 이거 또 풀 수 있으면 그러면 맞았다 이렇게 쳐버리면 되잖아. 그치? 근데 나중에 여기 써놓은 것들만 딱 노트 정리하면 되겠지? 모아갖고 시간 내서 쭈루루. 그치? 그러면 문제 요점 정리가 되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쓰고 있는 게 뭐만 쓰고 있는 거야 지금? 개념 노트. 그치? 네. 그래서 쌤이 뭐뭐 있어야 된다고 했어? 이유는 교과서 풀으니까 책에다 풀면 되고, 네. 그 다음에는 뭐 있어야 돼? 개념 공식. 개념 공식. 네. 됐지? 그 다음에 풀 때 뭐라고?
실수 노트, 문제를 풀 때 실수 노트, 오답 노트, 몰라 노트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암기 노트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데, 이걸 다 갖고 다녀? 아니! 개념 공식 놓고 외워, 집에서. 실수 노트하고 오답 노트, 몰라 노트는 세 개를 놓고서 학원에 집에서 딱딱 분리해갖고 정리하면 되잖아. 여기는 이거, 여기는 이거, 여기는 이거. 아니요? 그거 나중에 이거 전부 다 종합해갖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해서 암기 노트 만들면 딸딸딸 외우면 이것만 갖고 다니면 되잖아. 이거하고 연습장. 암기 노트하고 연습장. 그지? 연습장에다가 몰라 쓸 수 있지. 연습장에다가 오답 쓸 수 있지. 연습장에 실수 노트 쓰고 나중에 집에 가서 또 간단하게 정리해도 되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수학 노트는 오답 노트를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책 보면 어떤 애 보면 이렇게 두 장 있는데 여기는 책 출판사 너는 여기 왜 틀렸니? 계산 실수 무슨 실수 여기서 여기 문제 쓰기 나오고 여기다가 내풀이 쓰고 이 뒤에다 해설 쓰고 여기다 상세한 내용 쓰고 느낀 점 쓰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건 정말 모르는 것들. 네? 언제 이렇게 다 해? 오답 노트 하다 시간 다 가고 수학 공부 못하고. 그렇지? 그리고 잘 생각해봐. 자, 오답 노트를 쓰라 그랬더니, 딱 풀더니, 20개를 풀었는데, 오답 13개요! 이거 다 쓰다 보면 시간 다 가. 그러는 거 아니야. 오답 노트를 먼저 풀어. 그들이 7개를 틀렸어. 그러면 해설을 보고 모르는 부분을 체크하고, 하고 힌트를 그 문제 위에 써. 나머지 7개에다. 다시 풀어. 그럼 2차에 풀었어. 그러면 그거는 한 줄 정리하는 거지. 한 줄 정리. 근데 두 번째도 몰랐어. 그럼 다시 해설을 봐. 그래서 너 또 모르는 걸 체크해. 그 다음에 다시 또 힌트를 좀 자세히 쓴 다음에 풀어. 그 다음에 또 못 풀었어. 그러면 오답 노트에서 몰라 노트로 가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해서 여러 번 풀어봐서 하는 건데, 틀리면 무조건 그럼 문제 풀기 쉽지. 100개면 50개 써야 되고, 오답 노트? 숙제 하나 팔고 풀어놓고. 그지? 그러니까 여러 번 풀어서, 적어도 3번에서 5번 이상 풀어본 다음에 오답 노트를 쓰는 거지. 안 그래? 이해됐어요? 수학 오답 노트의 세계가 간단하고 단순한 건 아니라는 걸 알겠지? 다 필요하다는 걸 알겠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수학 오답 노트 쓰는 법, 수학 오답 노트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